혹시 어릴 때 재밌게 봤던 애니메이션 있나요? 혹시 피디님 슬램덩크라는 만화 아시죠? 네, 근데 그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그 코믹 챔프라는 만화 잡지에 실렸었는데 제가 그 슬램덩크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슬램덩크를 보다가 이제 거기 잡지에 실린 다른 만화들을 보겠죠? 근데 그 중에 진짜 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만화가 있었는데 바로 그게 원피스입니다. 그래서 이 원피스를 너무 재밌게 봤고 지금까지도 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통해 이제 개봉하는 것들을 아직도 즐겨보고 있습니다. 오늘 원피스와 선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 박 PD님 준비되셨나요? 제가 한번 잘 풀어 나가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원피스는 악마의 열매를 먹고 특별한 능력을 갖추게 된 루피라는 소년이 해적왕이 되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면서 성장해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해적왕이 되기 위해 모험을 떠나다 보면 여러 인물들과 싸우기도 하고 해적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또 거기서 싸우면서 다양한 해적성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원피스에 등장하는 해적성 그리고 실제 선박과 이것들이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지 한번 오늘은 그걸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같이 알아보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루피가 이끄는 밀짚모자 해적단의 첫 배죠. 바로 고잉 메리오입니다. 원피스의 가장 근본적인 배, 이 고잉 메리오는 대포도 맞고 물이 새는 등 루피 일행과 함께 진짜 고생을 진짜 많이 한 배예요. 그래서 고잉 메리오 때문에 우솝과 루피가 갈등을 겪는 등 원피스에는 이 고잉 메리오가 단순한 배가 아니라 마치 이 주인공들과 동료처럼 지내는 그런 배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고잉 메리오의 특징은 사각꽃을 달고 있다는 건데요. 고잉 메리오는 사각도시인데 혹시 돈 모양으로 배의 제작 시기를 알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아주 정확한 시기는 알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각도치를 단 고잉 메리오의 범선 모양으로 이제 추측해 봤을 때 대략적인 배 제작 시기는 아마 고대 해상 실크로드 운항이 굉장히 활발히 운영이 됐을 때로 좀 추정이 되는데 고대 해상 실크로드의 시기에 대표적인 배로 꼽히는 게 바로 갤리온, 갤리선, 바이킹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모두 사각도치를 사용하고 있고 그럼 고잉 메리오 또한 이런 것들과 비슷한 시기에 건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사각도치는 가장 최초로 만들어진 도치로 사각도 이후에는 무슨 도치 만들어졌냐면 바로 삼각도치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도치 앞으로 가는 원리가 뭔지 알고 있나요, 피디님?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앞으로 가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나는 앞으로 가고 싶은데 만약 역풍이 분다. 그럼 이거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돛을 조절해서? 네, 이게 약간 과학적으로 한번 말을 해보면 정답은 바로 베르노이의 원리입니다. 어떤 한 점에서 압력과 유속의 합이 일정하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지면 압력은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예로 들면 쉬울 것 같은데요.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이렇게 붕 달리잖아요. 그럼 이 날개 모양 때문에 위쪽에는 굉장히 속력이 빠르고 아래쪽은 유속이 좀 느려요. 그러면 위쪽은 기압이 낮고 아래쪽은 기압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밀어주는 그 힘이 작용합니다. 그거를 이제 양력이라고 하는데 이 힘으로 이제 비행기가 뜨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삼각도도 진행 방향으로 돛을 훅 하고 부풀리면 비행기 날개와 같이 유속차가 생겨요. 그래서 배의 진행 방향으로 압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힘으로 배는 역풍이 불어도 전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루피의 동료 상디를 영입했던 배 발라티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발라티에는 원피스에서 루피만큼 중요한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상디를 영입했던 배입니다. 이 배는 해상 선박 레스토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화 007이나 그 다음에 도둑들에도 발라티에와 비슷한 수상식당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발라티에의 해적성과 영화에 등장하는 수상식당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발라티에 해적선은 싸우는 해상 레스토랑입니다. 그래서 2개의 돛대에 4개의 사각돛이 달려 있고요. 선두 부분, 즉 앞부분에는 이곳이 분리돼서 공격선이 될 수도 있고 또 좌우 지느러미를 펼쳐서 여기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영화에 등장하는 수상식당을 보면 이제 크기도 크기인데 일단 돛이 없어요. 발라티에처럼 사실상 전투도 하기 힘들죠. 그리고 이게 이동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도 발라티에의 현실감과 가장 가깝긴 하네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물 위에서 운영되는 식당이라고 하면 닮아 있기는 한데요.
뭐 이거 닮은 거는 둘째치고 해외로 좀 여행을 가서 그런 데서 저도 식사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 배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은 배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늘을 나는 배도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주제는 하늘을 나는 배, 방주 막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주 막심은 번개 열매를 먹은 에넬이 달에 가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만든 이동 수단입니다. 근데 번개를 다룰 수 있는 에넬만이 유일하게 조종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배인데요. 달의 동그란 모양을 닮아서 비행기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만화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하늘을 나는 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거짓말 아니죠? 너무 기계적으로 대답하시네요, PD님. 네,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거짓말 아니고요. 위그선이라는 선박과 항공기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운송 수단이 있어요. 그러면 위그선 원리가 무엇인가요? 그 에어 쿠션 현상이라는 걸 이용하는데 몸체와 날개가 이렇게 해수면에 이렇게 가깝게 다가올 때 보면은 공기가 이 날개 밑에 이렇게 갇히게 되거든요. 그럼 공기가 날개 밑에 있으니까 양력이 더 날개를 위쪽으로 밀어줘요, 평소보다. 그럼 이제 양력의 힘을 받으니까 더 잘 떠서 부드럽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갈매기가 수면 위를 낮게 날 때 날갯짓 없이 되게 스무스하게 미끄러지면서 비행을 하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에어쿠션 현상의 발생 때문에 위그선이 물 위를 떠가지고 부드럽게 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수면 저항을 받지 않아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최대 시속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알려진 바로는 최대 시속은 250km 정도라고 하는데 순항 속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낼 수 있는 속도는 시속 160에서 180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존 선박이나 헬리콥터보다 이게 연료비가 일단 싸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계류장 등 인프라 비용 같은 거를 이거를 통해서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 때문에 위그선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크리소 클라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편에 더 재밌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소 클라스 2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